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종가가 잘 끝났어요. 이틀 전에 3% 4% 상승하고 나서 다음날 조정이 나왔고, 현재도 1%가 좀 안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한 5,800만 원이 좀 찍고 내려와 줬는데, 과연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이외에 대부분들의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뭐 골드, 캐시 ABC, 퀀텀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이렇게 해서 네오, 토렌토도 다 보면은 메이저 위주로 좀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지금 수급 자체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ABC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가 넘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만원 이상 돌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에 업비트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60% 상승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 좀 전체적인 어떤 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한 견인을 좀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폭은 상당히 굉장히 잘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종가로만 봤을 때도 62%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와 어떤 흐름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인들도 지금 강세를 좀 띄고는 있지만 얘네 멤버를 제외한 그냥 메이저 한 7개 정도만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강하지 않아요. 얘네가 좀 주도만 할 뿐이지. 근데 지금 밑으로 빠지는 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시총이 많이 약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조정을 받은 애들은 이번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많이 나타났고, 못 가는 애들은 그동안 조정을 받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V나 뭐 캐시 ABC나 골드 이런 애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좀 시장 흐름을 좀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5,760만 원인데 5,760을 넘었고, 확실하게는 그냥 5,800만 원이 좀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뭐 요거 사자 팔자 그게 아니고 홀딩 상태로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번 주 계속 얘기했던 대로 5,800만 원에 대한 5,500에 대한 이탈이 안 나오면 계속 홀딩, 그리고 파신 분들은 5,800에 대한 돌파 시점이 나왔을 때는 한번 잡아보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지금 종가가 잘 끝났는데 이번에 4.8% 올라가고 오늘은 거의 보합에서 끝난 다음에 0.7%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590만원 아니 390만원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는 대부분의 어떤 알트코인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 0.7% 상승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좀 뭐 개별적으로 낮은 시총의 애들을 견인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더리움의 템포에 맞춰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쏟아진다고 하면 360만 원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360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 고점에 가격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390만 원 돌파 여부만 좀 체크하고 360 밑으로 깨지지 않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코인 보유를 하는 그냥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지지선이 깨지지 않았을 때 그냥 홀딩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 조정에서는 좀 현금 비중 챙겼다가 나머지 비중만 가지고 홀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대체적으로 있긴 한데 뭘 해도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샌드박스나 세럼, 엑시하고 에이다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시총대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폭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도 에이다는 추세 자체도
끝나지 않았고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 후 조정을 약하게 받으면서 재상승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8월 28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날에 비해서 거래가 절반 이상 대폭 감소된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그만큼의 어떤 데미지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오른 코인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일요일이죠. 제가 이제 일요일까지 좀 체크하자고 그랬어요. 어제 사실 오후장에도 봤는데 뭐 특별하게 뭐 시장 상황이 오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놓고 보니까 오늘도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종가로 봤을 때는 그냥 보합에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부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좀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얘네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9월이 다 왔어요. 이제 다음 주 평일이 월, 화 이틀밖에 없는데 9월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시총 5천억 이상짜리만 건들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 5천억 이상짜리, 단기로 가도 5천원 이상짜리 해서 조금 방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상패에 관련된 코인들이 타 거래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듣지도 못한 거래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뭐 주의사항 찍힌 애들도 많고 많은 애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거래소도 지금 문을 닫는 곳이 거의 확정됐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대로 좀 안전한,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거래소를 조금 추구하는데 현재까지는 업비트가 국내에서는 가장 조금 좋은 거래소로 지금 찍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이제 9월이 시작되면 9월 한 달은 또 조심하셔야 되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냥 홀딩 상태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 저점이 깨졌거나 단기 고점이 넘어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스권에서 반등만 나왔을 뿐이죠. 자, 비트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자리면 요 자리인데 그냥 요 사이에서 뭐예요? 하락 나왔다 반등 나왔다 한 거예요. 그쵸? 확실하게 밑으로 이탈되거나 위로 확실하게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망을 하고 내일이면 이제 비트코인이 주봉이 좀 생성돼요. 주봉이 또 생성이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5,800만원 뚫어버리게 되면 6,000원을 이제 돌파 여부로 지켜봐야 되는데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오늘까지 봤을 때 6주째 양봉입니다. 6주째. 6주 주봉에서 6주째 양봉이면은 쉬어가는 템포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쉬어가는 템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더 이상하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돌파를 해서 뭐 빠르게 계속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6주째 상승인데 조정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고, 자, 내일 아침 9시가 됐는데 비트코인 주봉에서 이렇게 십자 도치 형태로 끝났을 경우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캔들상 확률적으로 놓고 보는 건데, 캔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에서 십자 도치가 출현했을 경우에는 하락 또는 추가 조정이 예상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 내일까지도 그냥 조용하다, 그냥 이 상태로 크게 상관없이 끝난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추가 조정,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준비하자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도 말씀드렸어요. 5,800만원이 넘어가면 좋다. 대신에 뭐랑 가깝다 그랬죠? 6천만원 저항하고 또 가까워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천만원이 돌파돼야 되는데 5,800만원을 돌파해도 6천만원이 코앞이라 거리가 멀지 않아서 살짝 오르고 다시 또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 2차로 좀 나눠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한 5,800만원 넘어가는 걸 일단 보고 6천만원까지 확실히 돌파되는지 보고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뭐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든 비중을 좀 더 늘리든 그런 방향을 좀 갈 수가 있는데 아직 요거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적이라도 5,800만 원이라도 좀 넘어가는지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 자, 주봉상 보면은 이더리움은 저번 주에 쉬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저번 주에 쉬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쉬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보다 조정이 빨리 나왔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요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쉴 때 알트코인 강세가 한번 다시 나올 수도 있는 포지션도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각 개인별 코인별로 다 따져서 본 게 아니고 메이저 위주로 해서 메이저 위주로 끌고 가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견인하는 이더리움하고 나눠서 봤을 때 각각의 대장을 놓고 봤을 때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은 주봉에서 봤을 때 6주 연속 올라오면서 6주째 십자도치가 나왔는데 이더리움도 십자도치인데 얘도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의미 해석이 다릅니다. 왜? 저번 주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나오고 십자도치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 해석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조정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쉬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양봉 세우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급락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랑 비슷하냐면 요때랑 좀 시점 자체가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요런 패턴으로 가버린다고 하면은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출렁인 다음에 5천만원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요렇게 계속 가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는 그냥 그대로 가능하면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되 비중 조절만 잘 하시고 개별 알트코인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450에서 많게는 480만원까지도 반등 가능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분이나 조정의 폭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안정감을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알트코인으로 시세가 좀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적인 어떤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390만원 돌파돼 버리면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은데 5,800 넘어도 6천만원의 저항이 또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매물대 형성이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200만원 찍고 나서 200 찍고 나서 300에 대한 저항이 제일 강했죠. 이더리움은. 그 자리가 지금 해소가 돼 버렸어요.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눌린다고 해도 300 초반까지는 뭐 많이 빠지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상승 가능성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밑단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위에가 좀 허황해졌다. 그래서 밑단 라인은 굉장히 이제 조금 축을 어느 정도 잡힌 반면에 위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라는 거는 캔들상 놓고 봤을 때 캔들이 많으면 많은 위치에 매물대가 쌓이게 돼 있는데 위에는 현재 위치에는 매물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두시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낮은 시총들에 대한 어떤 반등세가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제하고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개별 알트든 뭐 잡주든 알트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이번 주 오늘까지 내일 아침까지는 좀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시장으로 가고 확실하게 어떤 돌파 시점이나 하락 시점이나 뭐가 나타났을 때는 재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다. 아이고 내가 저거 미리 팔았는데 비트코인 SV 배 아프겠죠. 골드 놓치신 분들은 힘들겠죠. SV나 퀀텀 캐시. 근데 이런 거를 아쉬워하지 마세요. 코인 얘네 말고 높은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총 좋은 애들도 많고 이슈 많은 애들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굳이 얘네 지금 못 잡았다 그래서 놓쳤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없나요? 기회는 앞으로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 얘네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때문에 뜬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떴죠. 그쵸? 어떤 기사가 발생됐든 해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든 모든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어요. 그렇죠? SV하고 골드, 캐스 ABC, 퀀텀까지, 캐시까지 한 요 정도예요. 5% 이상 뜨고 있는 게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못 가고 조정받은 애들인 추후
출발 가능성을 놓고 있는 위치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로 공략 준비를 하되 일단 내일 오전까지만 보면 이제 또 한 주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종가가 어떻게 끝나냐, 주봉 생성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냐, 일봉에서 돌파가 됐냐 돌파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다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우상향 천천히 가는 게 심적으로도 편하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오히려 팔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 그런 흐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씩 투자하면서 챙겨가는 방향으로 하되 본격적인 거는 10월부터 좀 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일인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푹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